예, 윤석열 대통령도 늦지 않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비롯해서 민주당 위원님께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했고요. 그런데 제가 조국 수사를 한 이후에 저에 대한 평가가 180도 달라지신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은 한쪽의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엄청난 반대와 적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한쪽 국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뭉개고 간다? 땡크로 진압하듯이.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실 통과된 겁니다. 이거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든 뭐 하든 이미 상황은 많이 끝났다고 봐요. 이건 민주당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권지용 비대위원님. 청문회에서 제가 굳이 더 언급하지 않더라도 뭐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창끝이 너무 날카롭지 못하고 실제로 실수, 헛발질 많이 한 거 아니냐. 한동훈 후보자 날개를 달아줬기 때문에 지금 와서 낙마 1순위라고 외치기에는 너무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내부 생각도 정말 그렇습니까? 우선은 이제 청문회장에서 보여줬던 민주당 의원의 모습은 좀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주당이 좀 부족한 점이었다고 저도 인정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어떤 의혹이 해명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핵심 의혹은 자녀의 논문이 대필되었는가 아니었나 혹은 아니면 표절되었는가 아니었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혀 해소가 안 되었습니다. 되려 한동훈 후보자의 어떤 답변 태도가 저는 좀 부적절했다고 보는데요. 그 문제에 대한 제기된 부분에 대한 대답이 있었어야지 그건 아직 입시에 쓰지 않았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혹은 아니면 권위 있는 학술지에 올렸지 않기 때문에 논문이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입법부와 관련해서도 어쨌건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면 집행부의 한 부처의 장관이 될 사람은 그 법을 존중하면서 업무를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마치 내용 중에는 입법부에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은 마치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인 것처럼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내부에서도 청문회가 결정타가 없었다는 평가도 있으니까 여러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겠죠.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 만약 임명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 뒤집기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남부지구의 정권범죄 합수단 해체시킨 것도 윤 총장은 반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은 다시 부활시켜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그랬죠. 외부로부터의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정권범죄의 포청천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범죄 부패의 온상 이미 드러나 버렸습니다. 제가 만약 취임하게 되면 즉시 증권범죄 합수단을 부활을 생각합니다. 그거는 검사의 수사를 배제하는 형식이거든요. 이거 정도 가지고는 지금 증권범죄 사범들의 고도화된 증권범죄에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 의원님, 즉시 증권범죄 합수단을 부활할 생각이다.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수사팀인데 추미애 전 장관 뒤집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추미애 장관하고는 전 상관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증권하고 금융 파트 수사는요. 굉장히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는 그런 범죄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되게 어려운 수사예요. 웬만큼 이게 노련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수사인데 지금까지 금융 파트나 증권 파트의 범죄에는 검찰이 정말 잘해왔고 그만큼 노하우도 많이 쌓여 있고 그만큼 훈련된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합동수사단으로 반드시 구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국세청 쪽에서도 들어와야 되고요. 여러 가지 금융파트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검찰만 가지고 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노하우가 있는 검찰을 그냥 놔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바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금융이나 경제 파트의 범죄 저지르는 분들이 더 잘 알아요. 이제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폐해를 너무나 국민 피해를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이거 반드시 이건 부활해서 반드시 국민 피해를 막아야 된다 미리. 왜냐하면 지금 저거 안 해놓으면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난리가 또 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거를 갖다가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지. 그것이 뭐 추미애 장관이 없앴다고 해서 다시 부활한다. 무슨 경쟁 관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은 사실 저거 없앤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박범계 장관이 다시 들어왔을 때 저 협력단 신설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면 노 교수님 심폐소생 아니냐, 이게 검찰 수사권을 뺏는 것과 그러면 검찰의 수사 기능이 없어지는데 증권범죄 합수단이 부활한다면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학자로서 교수님으로서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며칠 전에 지난 9일 날 한동훈 청문회에서 김경률 회계사가 증인으로 나왔죠.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 라임 옵티머스 VIK 뭐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인가요? 그것이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주범들은 다 도망가고 지금 잔챙이만 몇 사람 구속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바로 추미애 장관이 합동수사단을 폐지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라임 옵티머스 펀드 같은 거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투자자들이 손해봤다 그러죠. 예. 근데 조용하죠. 왜 그러냐면 그 판매한, 그러니까 주범들은 도망가 버리고 펀드, 그 판매한 은행들에게 다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 거예요. 예. 금융당국에서.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 돈 챙긴 사람 다 도망가 버리고 돈을 챙기고 있고 은행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니까 은행들이 그 손해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액수를 배상해 주라고 하니까 80%, 90%까지. 그러니까 지금 은행들만 손해를 뒤집어 쓴 겁니다. 은행들도 결국 자기 돈이 아니니까, 결국 뭐 은행 주주들 돈이고 투자자들 돈이니까 그렇게 결정했거든요. 예.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된 거예요. 수사는 안 되고 있고 결국 돈 챙긴 사람들은 다 가지고 도망가고 있고 주범들은 어딘가에 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 법무장관이 만약 취임하면 이런 문제를 다시 수사를 해야 돼요. 왜 은행들이 뒤집어 쓰도록 만들었는가? 누가? 금융당국이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동아일보나 채널A에서도 이 부분을 좀 취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권범죄 합동사를 폐지한 계기, 그 이후에 주범들은 도망가 버리고 알겠습니다. 돈은 지금 다 어디로 본인들 챙겨서 갖고 있겠죠. 그 돈이 어디로 갔는가?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지금 밝혀야 된다 이겁니다.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뭐 김남국 의원의 이른바 이모 발언 혹은 최강욱 의원의 한땡땡 한국 3M 발언 뭐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청문회 말실수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여성가족부 청문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후보자님,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신규 사업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준비할 땐 무능한 국민에게 이건 고통입니다. 그런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섬기겠다는 것인지 참 우려스러운데요. 첫 질의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바로 잡겠습니다. 준비 안 된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이다라는 것이 준비 안 된 무능한 국민에게 고통이다라고 잘못 발언이 있었습니다. 단순 말실수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걸 두고 오늘 국민의힘에서 꽤 비판했거든요. 무능한 국민이라고 아무리 말실수라도 표현할 수 있냐. 뭐 이 부분일 겁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이시더라고요. 이번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활약이 참 대단하긴 합니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모 발언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한 카페로부터 이 검수완박 해줘서 고맙다는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유정주 의원의 말실수도 그렇고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의힘 지지자나 당원들은 김남국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 그리고 이 유정주 의원 같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감사패 주고 싶은 심정일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무능과 말실수와 어이없는 헛발질 때문에 청문회 구도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한덕수 후보자 총리 인준까지 민주당이 뭔가 카드를 쓸 수 없는 상황으로 궁지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누구 책임입니까? 이런 준비 안 된 무능한 국회의원들을 공천시켜서 배지 달게 해준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오롯이 정치적 책임을 남은 2년 동안 더 감당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